안녕하세요. 꿀잠 마케팅 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시간 만에 브랜드 블로그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 지금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2개의 프롬프트면 브랜드 블로그 기획은 정말 끝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네, 안녕, 데디스 바베큐의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줘 라고 제가 챗GPT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브랜드 블로그의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콘텐츠 기획을 해야 해. 카테고리를 정해보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요. 블로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요. 블로그 개설과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첫 번째 포스팅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GPT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챗 GPT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GPT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GPT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말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할 거야 라는 정보 전달은 이미 충분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요. 그냥 무작정 브랜드 블로그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마케팅에 효과가 있고 이게 매출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마케팅적인 그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블로그를 왜 운영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블로그 카테고리를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 글, 즉 써지는 그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은 필요한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을 가지고 블로그 기획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롬프트 단 2개만 가지고 블로그 기획이 끝난다고요. 첫 번째 프롬프트는 블로그 기획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져줬기 때문에 끝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주 목적에 맞게 내 브랜드 페르소나를 설정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블로그 카테고리를 구성할 거야. 세 번째, 블로그 글 제목을 기획할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1번부터 할게.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챗 GPT랑 일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넣어줄수록 얘가 아웃풋이 좋아집니다. 저는 데디스 바베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 타겟은 양평으로 놀러 나온 나들이 고객이고 30대 및 40대 초등생 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첫 번째,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메뉴, 방문 목적 관련 키워드로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려는 목적을 GPT에게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주 타겟과 목적에 맞게 페르소나를 설정해줘. 그리고 말투도 설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디스 바베큐의 브랜드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는요, 가족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40대 엄마, 그리고 나이, 가족 구성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거주 지역까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한다. 여행과 맛집 탐방이 취미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검색을 자주 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니까 저희 데디스 바베큐의 브랜드 페르소나에 꼭 맞는 고객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 주 타겟은 어떻다라고 분명히 GPT에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르소나, 트렌디한 감성 여행을 좋아하는 30대 초반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이, 그리고 가족 구성, 남편이도 프리랜서고 거주 지역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거 보니까 뭔가 여기는 소득순위 조금 높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아주죠. 라이프 스타일도
평소에 바쁘게 일하지만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여유를 즐긴다. 먹는 즐거움과 여행의 특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저희 데디스 바베큐가 추구하는 고객과 딱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 타겟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르소나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말투 설정은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말투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 고객층이 30, 40대 엄마이므로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한 친근한 말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얘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었고요. 기본 톤은 어때야 된다. 그리고 예시 문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저희와 굉장히 꼭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마음에 들어서 좋아, 네가 얘기한 건 고객의 페르소나고 그러면 사장인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나의 페르소나를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 있는 이 페르소나가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맞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GPT에게 또 다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아. 내 주 타겟 고객은 이런 것에 조금 더 가까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정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GPT가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챗 GPT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의 강의를 따라오시다가 이 단어 생소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만약에 페르소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여기 보시면은 새 채팅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의 개념이 뭐야?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페르소나란 특정 브랜드, 제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이상적인 고객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페르소나가 설정이 되었고 그러면 사장님이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네, 첫 번째, 맛있는 경험을 설계하는 바베큐 마법사.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사장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진짜 바베큐를 아는 바베큐 마스터. 전문적이고 바베큐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이구나, 전문성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장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읽어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장님, 직원과 고객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운영 철학을 전달한다. 쭉 읽어보니까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인간미가 넘치는 약간 그런 사장님 느낌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기보다도 이 3가지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크게 이질감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는데 마침 GPT도 페르소나를 이렇게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조합을 해주었는데 저는 다 쓰고 싶어서 고객 페르소나와 사장 페르소나 모두 다 좋다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사장 페르소나는 3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할게 라고 제 의견을 또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챗 GPT는 이 3개를 다 가지고 가고 싶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의 페르소나와 사장의 페르소나, 즉 이 블로그를 이끌어갈 큰 목적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다음에 배울 내용은요,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카테고리죠. 다음 시간에는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쓰게 될지 큰 가지들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